집을 짓자. 아무래도 무인도에서 바로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 오래 머물러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집을 만들어야겠어. 집을 만들려면 어떤 재료가 필요하지? 우리가 가진 물건들을 정리해야겠어. 먼저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무언가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 그리고 칼이나 가위 같은 도구 등 다양한 물건들이 있어요. 물건들은 집을 지을 때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을 거야. 이를 대비해서 종류별로 나누어 목록을 만들어 놓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어썸 코딩의 박찬솔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문자열과 리스트, 그래서 문자열 리스트 만들기 라는 주제로 해볼 텐데요. 우선 우리 이전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시나요? 변수에 대해서 변수를 써봤습니다. 이 변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을 말했는데, 이 변수에는 어떤 값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어떤 값이 숫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문자열도 된다는 뜻입니다. 문자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우리 글자 있잖아요. 한글, 이런 것들, 또 영어, 이런 것들이 다 문자열입니다. 물론 숫자도 우리가 문자열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뭐 특수 문자, 기호 같은 경우도 다 가능하고, 이런 이제 문자들, 낱말들을 다 문자열이라고 하는데, 넣을 때는 우리가 맨 처음에 실습했을 때, 프린트 명령문 썼을 때처럼 SOS라고 하는 것을 출력할 때 어떻게 했었어요? 따옴표로 이렇게 감쌌죠. 그래서 따옴표 사이에 어떤 것이든 집어넣으면 전부 다 문자열로 인식해서 출력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프린트 명령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리스트는 그러면 무엇일까? 값이 이제 변수인데, 이것도 한 개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예시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죠. 음식 이름이라고 하는 이제 변수명이 있을 때, 이 음식 이름이라고 하는 변수명에 비빔밥이라고 하는 이거 지금 뭡니까? 지금 문자열 넣어준 거죠. 왜냐면 따옴표가 이렇게 사이에 앞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빔밥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지금 음식 이름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한 거예요. 근데 밑에 보면 똑같이 이제 음식 이름이라는 변수명으로 되어 있는데, 비빔밥 뿐만 아니라 김밥, 또 볶음밥, 이렇게 세 개 다 들어있죠. 이렇게 세 개씩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러 개를. 근데 여러 개를 집어넣으면 나중에 음식 이름을 출력할 때도 어떻게 될까요? 이제 위에는 음식 이름을 이제 프린트 한다 그러면 비빔밥만 나오겠지만, 밑에는 음식 이름 프린트하면 이게 다 나와야 되겠죠. 어떻게 되는지 이제 나중에 한번 실습을 해보면 되겠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반적인 위에 지금 하나 같은 거, 변수 하나를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그냥 앞뒤에 따옴표만 붙여가지고 넣으면 되는데, 여러 개를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대괄호를 먼저 앞뒤에 딱 넣고요. 그리고 쉼표로 그 사이사이를 쉼표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비빔밥, 쉼표, 김밥, 쉼표, 볶음밥, 그다음 뭐 전부 문자열이기 때문에 앞뒤에 따옴표를 다 붙여줘야 되고, 전체적으로 대괄호를 넣어줍니다. 자, 그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실습을 어떻게 해볼 거냐면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식, 그 다음에 만들기 재료, 그 다음에 도구로 우리가 물건들을 이제 분류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변수명을 각각 food, 그 다음에 things, tool, 이렇게 영어 변수명을 만들어 놓고, food에 해당하는 것들은, 음식에 해당하는 것들은 따로 이 food 변수에다 다 집어넣고, 만들기 재료는 things 변수에, tool, 그 도구들은 이제 tool 변수에다가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출력할 때는 이 변수명, 여기 나와 있는 가운데 이 변수명으로 출력을 하면 돼요.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아까처럼 food와 그 다음에 things, 그 다음에 tool,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의 변수로 만들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요 푸드에다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물, 과일, 그 다음에 통조림 이렇게 넣을 건데 앞뒤에 이렇게 대괄호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얘들은 이제 전부 문자열이니까 큰 따옴표를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어 줍시다. 이렇게 띄어도 되고 붙여도 되지만 그냥 붙일게요. 물과 과일, 통조림을 이제 요 푸드에다가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things에다가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나뭇가지, 진흙, 그 다음에 돌을 집어넣을 건데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따옴표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대괄호 집어넣어줘야죠. 그 다음에 밑에 툴도 마찬가지로 칼, 가위 이렇게 집어넣어줍니다. 항상 문자열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를 넣어주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냥 넣으면 에러가 나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다 해놨습니다. 이제 푸드 변수, 띵스 변수, 툴스 변수에다가 물, 과일, 통조림부터 과일까지 쫙 다 집어넣고 이제 이 순간 이제 푸드, 띵스, 툴은 평범한 변수가 아니라 이제 리스트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잘 저장이 되어 있는지 출력 한번 해보도록 하죠. 출력은 프린트, 우리 계속 늘 쓰던 프린트를 가지고 출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푸드 변수에 있는 내용을 출력을 하려면 그냥 여기다가 푸드 하고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things 그 다음에 툴 이렇게 프린트를 각각 넣고 한번 F5 눌러서 실행을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 왼쪽에 화면처럼 우리 똑같이 여기 이렇게 입력했던 것처럼 똑같이 모일, 과일, 통조림, 나뭇가지, 진흙, 돌, 칼, 가위 순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출력은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이 물, 과일, 통조림이라고 하는 게 뭘로 그 분류가 되었길래 이렇게 첫 줄에 나오고 둘째 줄은 왜 이렇게 나오고 셋째 줄은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요것만 가지고는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변수를 선언해 줬는데 만들어 줬는데 리스트를 여기서 이것만 갖고는 어떻게 우리가 분류를 한 건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출력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뭘로 분류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내용까지도 다 출력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푸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넣으면 될까요? 푸드 같은 경우는 음식이니까 처음에 이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음식하고 땡땡 이렇게 음식하고 넣고 그 다음에 푸드 음식은 푸드 이렇게 넣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냥 넣으면 안 되고요. 중간에 쉼표를 이렇게 달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밑에도 things는 이제 만들기 재료였죠. 만들기 재료는 지금 콜론하고 다시 닫고 그 다음에 쉼표로 구분해서 옆에 이제 things가 나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툴도 마찬가지로 도구하고 설명을 달아주고 쉼표 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오느냐 F5 눌러보면 이렇게 음식은 물, 과일, 통조림, 만들기 재료는 나뭇가지, 진흙, 돌, 도구는 칼, 가위 이렇게 잘 안내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출력으로도 근데 이거를 이제 세 줄로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한 줄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프린트 하나를 써가지고 이 세 개나 쓸 필요 없이 하나를 가지고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어떻게 만드느냐면 얘를 그대로 잘라가지고 여기다 붙입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렇게 붙였으니까 이 문자열과 또 그 데이터들 사이에서는 쉼표를 넣어줘야죠. 근데 그냥 쉼표를 넣으면은 한 줄에 다 나와요. 자, 한번 해볼까요? 툴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집어넣고 마찬가지로 이 사이에다가 쉼표를 넣고 그래서 전부 다 쉼표로만 이렇게 다 구분을 해서 쉼표로만 구분을 해서 넣으면 얘는 이제 다
됐으니까 빼고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예, 이렇게 그냥 다 한 줄로 이렇게 나와요. 지금 얘가 칸이 윈도우 칸이 이거밖에 없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늘려보면 한 줄로 쭉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한 줄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줄바꿈을 전혀 안 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줄바꿈 배웠잖아요. 그 엔터 표시 바로 위에 있는 우리 돈 표시할 때 원, 그 기호하고 n하고를 넣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줄바꿈 하고 싶은 곳에다가, 그래서 여기다가 요 만들기 제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이거 한글로 됐네요. 이렇게 넣어주면 요걸 넣어주면 이제 여기에 줄바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쪽에 도구 앞에다가도 이렇게 넣어주면 한 줄로 만들었지만 출력해보면 여기 처음에 이 앞에 이거 프린트 3개로 만들었을 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3개로도 만들 수 있고 프린트 하나로도 만들 수가 있는 요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열을 여러 방법으로 우리가 자르고 붙이고 하는 그런 그 명령어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지금 내용이 있죠. 자,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string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hello world라고 하는 이 문자가 출력이 될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F5를 누르면 hello world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cut1이라고 하는 변수를 또 만들어 놓고 cut1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string 그다음에 split 이라고 하는 그 명령어를 한번 이렇게 넣어보면, 그 다음에 string 대신에 cut이라고 하는 cut1이라고 하는 요 변수로 바꿔서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split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분리하다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나누다. 그러면 한번 어떻게 되는지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세상에나 cut1이라고 하는 cut1이라고 하는 변수가 리스트로 바뀌었어요. 왜냐? 어떻게 리스트로 바뀌었는지 알죠? 지금 이렇게 출력이 대괄호 사이에 쉼표로 구분이 돼서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리스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hello라고 하는 변수와, 그러니까 hello라고 하는 값과 문자열과 world라고 하는 문자열로 지금 이게 나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split이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가 함수라고 우리 얘기를 보통 하는데, 제가 편의상 명령어라고 했지만 이 함수 split이라고 하는 함수가 바로 방금 같은 이 hello와 world를 둘이 딱 쪼개버린 그러한 이제 기능을 수행을 한 겁니다. 이거 말고도 뭐 이것도 컷을 근데 꼭 그러면은 근데 이 기준이 뭔가요? 이거 띄어쓰기 요 기준인가요? 예, 이 스페이스 기준으로 나뉩니다. 그냥 쓰면. 근데 이제 마음대로 나눌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cut2 하고 똑같이 string 하고 스플릿을 할 건데, 이번에는 그 스플릿을 할 때 기준을 저기 5로 하죠. 5. 헬로우의 끝에 있는 5. 그렇게 하고 싶을 땐 이렇게 문자열 5를 집어넣어 주고 컷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프린트를 이 컷1 밑에다가 컷2를 한 번 더 프린트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출력이 되느냐? 바로 위에 거, 이 컷1 우리가 아까 했던 거는 헬로하고 월드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밑에는 뭐 되게 지금 짜잘하게 바뀌었죠. 헬로가 헬이 돼버렸어요. 헬. 그러니까 기준 문자가 있으면 그 기준 문자를 기준으로 왼쪽 거만 이렇게 따로 빠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거. 이제 만약에 여기 사이에 5가 없었으면 그냥 월드 전체가 다 나왔을 수도 있는데, 또 5가 여기 사이에 또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또 두 번째 5를 기준으로 또 요 다음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딱 나뉘고, 그 다음에 5 다음에 요 3개가
이렇게 그래서 세 조각으로 나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플릿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쓸 수도 있어요. 뭐 이를테면 자 이번에 컷3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컷3 자 컷3를 해서 스트링 똑같이 하고 이번에는 스트링에 1:8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트링인데 스트링을 갖다가 마치 이렇게 스트링 옆에다가 대괄호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요 부분, 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처음 시작 문자 자리를 뜻하는 거거든요. 이 1이 그러니까 시작 문자 자리가 1이면은 이제 0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서부터 그러니까 여기 0부터 처음에를 0부터 시작을 해요. 이 모든 파이썬 같은 경우는 시작이 항상 0입니다. 그래서 0, 1 그래서 2는 1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거기서부터 어디까지냐면 8번째 문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마도 이런 식 요 정도까지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8번째니까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까지 이렇게 나오는 이제 실제로 나오는지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8번째는 처음부터 8번째인 거예요. 처음부터 8번째. 요 시작부터 8번째가 아니라 그 다음에 프린트 컷3를 또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진짜로 그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2에서부터 그 다음에 요 전체 문자열의 8번째 문자인 5까지만 띄어쓰기 포함해서 이것도 하나의 문자로 세요. 다 쳐가지고 총 이제 8번째까지 그러니까 한 7개가 나온 거죠. 나온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문자가 나왔는데 왜냐면 우리가 두 번째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 두 번째부터 시작하는 거는 1이라고 하는 게 두 번째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하려면 이제 이걸 0으로 고쳐줘야 됩니다. 이제 0으로 고치면 똑같이 한 번 더 해보면은 이게 H까지 나오고요. 똑같이 8번째는 여기서 이 8번째는 또 원래 처음에서부터 8번째이기 때문에 끝나는 자리는 똑같고 시작하는 자리만 달라집니다. 이게 되게 헷갈리는데 한번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스플릿,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했던 게 스플릿이고 나누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뭐 했습니까? 그 일부 문자만 따오는 기능을 만들어 봤죠. 근데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문자열을 합칠 수도 있습니다. 합칠 수도 있는 걸 한번 해보기 위해서 먼저 다시 새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트링 1이라고 해서 얘는 이제 hello라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스트링 2는 뭐 타미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그 다음에 이 둘이를 합치고 싶어요. 그러면은 합치는 문자 합 1은 스트링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스트링 1 더하기 스트링 2 하면 될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단순 무식하게 그냥 스트링 2개 덧셈 하면 되나요? 예, 됩니다. 쉽죠, 되게. 이 파이썬이 원래 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왠지 하면 문자열 2개가 혹시 더해지나? 진짜로 그렇게 더해진다. 우리가 생각대로 하면 진짜로 되는지 한번 볼까요? 프린트 합 1 해가지고 F5를 눌러봅시다. 진짜 더해지는지. 여기 헬로 타미 이게 바로 더해져서 나오죠. 이 합 1은 그러니까 헬로 타미예요. 헬로 타미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헬로라는 문자열과 타미라는 문자열이 서로 합쳐지는 요 명령어로 요 연산으로 인해서 합쳐진 거예요. 이렇게 문자열도 숫자처럼 합칠 수가 있네요. 그런데 그냥 합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도 합칠 수 있냐면 여기다 지금 우리가 처음에 합 1으로 합칠 때는 스트링 1이라고 하는 변수와 스트링 2라고 하는 변수만 합쳤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즉석에서 또 이 사이에 문자를 더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트링 1에다가 이를테면 뭐 여기다가 다른 그
기호를 또 표시를 하고 싶다. 요 사이에. 그러면 여기다가 쉼표를 이제 넣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쉼표를 넣는 거는 아까 우리 저기 리스트 할 때 쉼표 넣는 게 아니라 쉼표라고 하는 이제 문자열을 넣는 거예요. 문자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쉼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감싸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더하기 스트링 2 이렇게 하면은 이거 하고 쉼표 스트링 1하고 쉼표하고 스트링 2가 다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 2를 같이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왜 F가 됐을까요? 자, F5 눌러서 보면 이렇게 위에는 그냥 나왔는데 아까처럼 밑에는 중간에 쉼표가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혹시 이런 것도 되나요? 합 3는 스트링 1 여기다 곱셈도 혹시 됩니까? 곱셈 곱하기 3 됩니다. 야, 신기하죠? 곱셈 스트링 문자열을 곱할 수도 있나? 곱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곱셈이 뭐예요? 곱셈은 똑같은 그 숫자로 계속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번 더해질 거예요. 합3가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곱셈처럼 한다면 스트링 1 곱하기 3은 그러면 헬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곱했으니까 3개가 나와야 되니까 진짜로 그렇게 되나 볼까요? 실제로 그렇게 나옵니다. 헬로 이렇게 헬로가 3번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곱셈으로 문자열을 곱해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야, 정말 연산자를 우리가 수학에서 그 숫자에서만 쓰던 연산자를 파이썬에서는 문자열에도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진짜 신기하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쓰고 있는 게 문자열이에요. 지금 스트링 1도 문자열, 스트링 2도 문자열. 근데 우리가 문자열 쓰기 전에 뭐 썼어요? 우리 숫자형이라는 걸 썼죠. 숫자. 그래서 숫자랑 막 더하고 오늘 구한 물과 추가로 구한 물을 더해가지고 막 나누기도 했잖아요. 그걸 이제 숫자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이 숫자형을 문자열로 바꿀 때가 있고 문자열로 만들어진 것을 또 숫자로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능도 여기서 다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자 이런 상황이 주로 와요. 이런 상황 만약에 내가 스트링이라고 해놓고 여기 스트링에다가는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숫자는 지금 제가 넣고 있는 게 문자열이죠. 이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숫자는 저는 7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num이라고 해서 num이라는 변수에다가 7을 넣었어요. 7.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스트링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열이 되는 거고 변수. 이 num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지금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프린트를 하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숫자는 7이야. 이렇게. 그래서 스트링 내가 좋아하는 숫자는 써놨잖아요. 그래서 스트링 넣고 그 다음에 더하기 num 7을 했잖아요. 우리 아까 문자열끼리 더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num을 7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중간에 제가 문자열을 직접 써서 넣을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숫자는 7이야를 스트링 더하기 num 더하기 2야 라고 해가지고 또 제가 여기다가 프린트 F라고 했는데 C 언어 때 버릇이 나오네요. 자, 요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돼야 되겠죠. 한번 되는지 한번 볼까요? 눌러보면 에러가 나요. 안 돼요, 안 돼.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왜냐면 숫자형은 문자형이랑 서로 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자열은 문자열끼리만 더할 수 있고, 그러니까 문자열과 문자열을 더하면 아까처럼 문자열에다가 문자열이 더해진 상태로 새로운 문자열이 나오는데, 또는 숫자형하고 숫자형을 더하면 예를 들면 1 더하기 2를 했으면은 뭐 3이라고 해서 연산이 되는데 문자형하고 숫자형을 서로 섞어서 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러가 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럼 이 에러를 해결하려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문자형을 숫자형으로 바꾸거나 숫자형을 문자형으로 서로 바꾸는 그러한 어떠한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당연히 그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를 str이라고 하는 함수로 이
num이라고 하는 변수를 str이라고 하는 함수로 이렇게 감싸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num을 여기다가 넣는 게 아니라 str 가로 열고 num 넣고 가로 닫고를 하면 이 str이라고 하는 함수가 어떻게 이 num이라고 하는 숫자형 데이터를 문자형으로 바꿔줘요. 그냥. 그래서 여기서는 7이지만 마치 뭐처럼 나오게 되냐면 요거랑 똑같아져요. 요거랑. 그러니까 그냥은 이제 숫자형으로 나오지만 여기서는 이제 얘는 그대로 얘는 값을 제가 바꿔놓으면 이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거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str 해서 num이라고 제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에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숫자는 7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 숫자형이라고 하는 걸 문자형으로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요 반대 상황도 당연히 생기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그 반대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num1은 숫자 1은 첫 번째 숫자는 2입니다. 2. 그 다음에 num2 두 번째 숫자는 우리가 8로 쓸 건데 8이 그냥 8이 아니라 이렇게 따옴표를 서로 감싸가지고 문자형으로 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num1은 숫자형이에요. 지금 2가 그냥 들어간 거니까. 그런데 num2는 바로 문자열인 8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숫자 8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문자열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면 10이 안 나오겠죠. 당연히 아까처럼 에러가 나올 겁니다. 진짜로 한번 에러를 표시해 봅시다. 그냥 프린트 해서 num1 더하기 num2를 할 거다. 2 더하기 8 할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또 에러 나요. 왜냐면 num1은 숫자인데 num2는 문자열이라 가지고 서로 형이 다르기 때문에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10이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이 8이 숫자형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num2를 아까 str 함수를 감쌌던 것처럼 int라고 하는 함수로 또 감싸줍니다. 이거는 이 문자열을 숫자형으로 바꿔주는 함수예요. 그렇게 바꿔주면 이제 얘는 뭐가 되느냐면 얘는 8이랑 똑같아요. 8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8을 문자열 8을 숫자로 바꿔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10이라는 숫자가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다 지금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정리를 지금 해보면은, 자, 우리가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문자열 바꾸기. 자, 문자열을 자르는 걸부터 우리가 먼저 배웠었죠. 문자열 자르기는 문자열명, 이름에다 점 찍고 스플릿이라고 하는 영어를 써서 거기다가 기준 문자가 없으면 빈칸을 기준으로 잘라주고, 기준 문자가 있으면 그 기준 문자를 빼고 기준 문자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랑 이렇게 나눠준다고 했습니다. 문자열 뽑아내기는 문자열명에다가 문자열명 옆 오른쪽에다가 대괄호, 우리가 리스트 할 때 썼던 대괄호를 넣고 시작 자리 -1, 그러니까 시작 자리가 0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이라고 하면 시작 자리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자리에 -1만큼의 넣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자 자리는 이 시작 자리와 관계없이 전체 문장을 기준으로, 전체 문자열을 기준으로 마지막 문자 자리가 몇 번째 자리냐를 넣어주면 문자열을 그만큼만 딱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 합치기는 그냥 덧셈이나 또는 곱셈 연산자 같은 걸 쓰면 되고, 숫자형을 문자열로 바꾸는 건 str, 이게 스트링의 약자예요. str. 그 다음에 문자열을 숫자형으로 바꾸는 건 int, 얘가 인티저의 약자거든요. 그 다음에 소수로 바꿀 때도 필요해요. 소수. 어떨 때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하고 8이 아니라, 이제 2하고 8이 아니라 여기 이제 소수를 바꾼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num1은 2고 얘는 8.1이에요. 8.1. 근데 이 int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안 돼요. 왜냐면 8.1이 정수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수만 이렇게 바꿔줘요. 그래서 8.1이 같은 거를 이런 소수를 넣고 싶을 때는 플롯이라고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플롯이라고 넣은 상태에서는 더하면 이게 10.1이라고 하는 값이 정상적으로 나와요. 이렇게 소수를 문자열인데 소수로 되어 있는 문자열 같은 경우를 진짜 소수로 바꾸려면 인트가 아니라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게 소수예요. 다음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우리 저런 문자열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그런 여러 가지 함수가 많은데, 어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문자열을 대문자로 전부 바꿔주고, 로우어는 전부 소문자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capitalize라고 하는 거는 첫 글자만 딱 대문자로, 왜냐면 영문자가 대부분 이제 첫 글자가 대문자인 경우가 많으니까 문자열을 하나 딱 집어넣어주면 그 중에 첫 글자만 딱 대문자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별의별 기능이 다 있습니다. 문자열에 어떠한 문자열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찾는 거, find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count라고 하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문자열의 개수를 세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count A 하면은 A가 이 문자열에서 몇 번 나왔는가를 세는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서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문자 그대로의 기능입니다. 물건을 추가하자. 물건을 정리하고 쉬고 있던 타미와 로보의 눈에 저 멀리 바다 건너편에서 무언가가 보였어. 비행기 잔해에서 흘러나온 상자들이 해변으로 떠내려오고 있어. 상자 안에 톱과 밧줄 그리고 라이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과 함께 정리해보자. 파이썬에서는 기존 리스트에 항목들을 더 추가하거나 여러 개의 리스트를 합칠 수 있어. 오늘은 리스트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 알아보자. 자, 이번에는 한번 리스트를, 우리가 이전까지는 문자열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리스트 다루기를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었습니까? 변수에 값이 여러 개 들어있는 걸 리스트라고 했었죠. 근데 이 여러 개 들어있다고 하는 거는 곧 말하자면 항목을 더 추가할 수도 있다. 값을 더 넣을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값을 더 넣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append라고 하는, 리스트 이름이 있으면 리스트 이름 .append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항목을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append 안에다가 이제 추가할 그 항목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 리스트를 다 더하는 명령어도 있거든요. 리스트 1하고 리스트 2가 있으면 그 두 개를 더한다. 우리 저번에 문자열 더할 때도 그냥 덧셈 하면 됐잖아요. 어려운 명령어가 있는 게 아니라 리스트 더하는 것도 그냥 덧셈 하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합시다. 저번 시간에 사용했었던 food와 things와 tool에다가 그대로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볼 건데요. 우리가 각각 항목에다가 필요한 걸 한번 더해 보도록 합시다. 처음에 이제 뭘 해볼 거냐면은 툴에다가 뭘 더 넣을 거예요. 지금 이제 도구가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구에다가 append 하고, 그 다음에 뭘 더 추가할 거냐면은 톱이라고 하는 도구가 추가가 됐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또 tool append 하고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러 개 더 만들어 놓고, 이번에는 톱이 아니라 밧줄, 그 다음에 밑에는 라이터 이렇게 추가를, 그래서 톱과 밧줄과 라이터를 전부 추가를 하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추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things하고 tool을, 이 things가 뭡니까? 만들기 재료죠. 이거는 이제 이 만들기 재료는 어디다가 쓸 수 있냐면 집을 만드는 데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도구들은 마찬가지로 집을 만드는 데 쓰이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을 만들 때 쓰이는 도구와 재료들을
하우스라고 하는 리스트,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다 다 집어넣고 싶어요. 그래서 하우스라고 하는 녀석을 새로 변수 선언을 하고 여기다가는 things 더하기 tool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리스트와 리스트도 서로 더할 수가 있다고 아까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잘 되는지 한번 얘네들을 출력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먼저 프린트, 그래서 우리 도구가 잘 나오는지 툴, 툴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프린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프린트는 뭘 해볼 것이냐면 이렇게 그 아까 집을 하우스라고 하는 리스트를 새로 만들었으니까 이 하우스를 한번 보여줍시다. 하우스. 그래서 하우스라고 찍을 건데 그냥 찍지 말고 이 하우스가 뭔지 그냥 찍으면 마찬가지로 뭐 나뭇가지서부터 뭐 라이터까지 다 한꺼번에 모아져서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달아줄 거예요. 설명을 어떻게 달아줄 거냐면 집을 짓기 위해 필요한 물건들이라고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쉼표로 구분해서 하우스라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칼 먼저 이제 프린트 툴 할 때는 툴이 해당하는 거 지금 원래는 칼하고 가위밖에 없었는데 여기 또 보면은 톱, 밧줄, 라이터가 지금 추가가 됐죠. 그 다음에 밑에 줄에는 이제 집을 짓기 위해 필요한 물건들 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걸 크게 확대하면 한 줄로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게 줄이 그냥 넘어간 거예요. 보이는데 나뭇가지, 진흙, 돌, 칼, 가위, 톱, 밧줄, 라이터 해서 우리 요 나뭇가지서부터 만들기 재료와 툴이 합쳐진 things와 툴이 합쳐진 그 내용이 다 지금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스트의 변신은 무죄라고 해서 리스트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배워볼 텐데요. 먼저 이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변수의 값이 여러 개 들어있는 건데 그 여러 개의 값을 하나하나 우리가 접근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접근을 해줄 수가 있냐면 이렇게 AA라고 하는 리스트에 A, B, C, D라고 하는 문자가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AA의 첫 번째 이 A 값에 들어가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AA 그다음에 대괄호 넣고 0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AA 대괄호 1 하면은 B 그 다음에 2 하면은 C 3 하면은 D 이렇게 해서 0으로 해야 첫 번째가 나오고요. 첫 번째 1 하면 두 번째가 나오고 2 하면 세 번째 3 하면 네 번째가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파이썬에서는 시작 값이 0이에요. 항상 1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0, 1, 2, 3 순서대로 넣어줘야 우리가 각각의 그 값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인덱스. 자, 그리고 이 리스트는 방금은 이제 각각의 개별 값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았고 지금은 이제 항목을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는데요. 항목 삭제하는 거는 그냥 변수명 점 넣고 remove라고 하는 영문자를 이 함수 이름이 remove예요. 이 remove라고 하는 걸 넣고 그 안에다가 그 삭제할 항목이 어떤 값인지 그래서 아까 A, B, C, D가 있었는데 내가 A를 지우고 싶다면 remove하고 그 다음에 따옴표 사이에 A를 넣어주면 돼요. 그럼 그 A라는 값을 찾아서 지워줘요. 아니면 그냥 첫 번째 아까 인덱스 값 있잖아요. 0, 1, 2, 3으로 지금 나왔던 그 인덱스 값을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냥 어떤 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편한 대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그런 것만 있느냐 뭐 여러 가지 기능이 다 있어요. 이 리스트의 순서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처럼 뭐 A, B, C, D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 또 거꾸로 D, C, B, A 이렇게 하고 싶을 때는 리버스라고 하는 함수를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정렬을 하기. 지금 이제 A, B, C, D는 벌써 A서부터 ABC 순으로 정렬이 이미 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sort라고 하는 이 함수를 이용하면 정렬이 돼요. 그 내용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직접 실습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뭐부터 해볼 거냐면 아까 똑같이 AA는 어떻게 A가 있고 첫 번째, 그 다음에 B가 있고, 그 다음에 C가 있고, 그 다음에 D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프린트 그냥 AA를 하면 이제 우리가 익히 알던 대로 이렇게 A, B, C, D가 차례로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AA가 아니라 똑같이 프린트 해가지고 AA인데 아까 인덱스명을 넣어서 AA에 0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위에는 처음부터 우리 리스트가 값이 그대로 다 나왔고 그 다음에 AA0이라고 우리가 인덱스를 넣어주니까 A 값만 이렇게 딱 튀어나옵니다. 여기서 요 값만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뭐 마찬가지로 1, 2, 3 하면 똑같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목 삭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항목 삭제를 한번 해보면 AA는이 아니라 AA에 remove 한 다음에 뭐를 삭제해 볼까요? B를 한번 삭제를 해봅시다. B 이렇게 하고 요거는 지워주고요. 자, 얘는 지워주고 자, AA에서 remove B를 하면 이제 AA 하면은 이 B가 없어진 채로 나와야 되겠죠. 실행을 해보면 역시 A, C, D 해서 B가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자, B가 아니라 그냥 이 B가 어디에요? 인덱스로 치면 얘가 0, 1, 2, 3 순서잖아요. 그래서 인덱스 값을 그냥 넣어도 돼요. 그래서 AA에 1 해가지고 1 하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0부터 시작을 하니까 두 번째 값인 B가 제거가 되겠죠. 똑같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하면 똑같이 값이 이제 아까랑 똑같이 B가 없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뒤집기. 이번에는 이 리무브가 아니라 리버스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리버스 해서 그 다음에 요 리버스는 아무것도 안 넣어도 돼요. 그 상태에서 프린트를 해보면 다시 또 거꾸로 됐죠. DCBA 순으로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출력을 한 다음에 얘를 이제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한번 했어요. 이게 뒤집어졌어요. 근데 이 뒤집어진 걸 다시 정렬을 해볼까요? AA에서 다시 sort를 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AA는 원래는 ABCD로 이렇게 정렬이 돼 있었는데 리버스로 거꾸로 뒤집었어요. 거꾸로 뒤집고 나서 다시 그 녀석을 정렬을 한 다음에 얘를 다시 프린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두 가지가 출력이 되는데 처음에 이제 뒤집어진 DCBA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정렬을 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한 그 A, B, C, D가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얘를 이제 더 아까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더 보기 좋게 꾸미려면 여기다가 뒤집기는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정렬하기 이렇게 넣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똑같이 AA를 지금 표시를 하고 있지만 이 함수의 그 실행 결과로 인해서 출력 내용이 여기서 저도 선생님도 실수를 했네요. 그냥 하면 안 되고 쉼표를 넣어줘야 됩니다. 쉼표 이렇게 그러면 뒤집기 해서 DCBA 정렬하기 ABCD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